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파이터가 공포의 노란 소포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전국에서 이제 우편물을 받았다, 해외에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일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노란 우편물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어지러움증과 또 팔저림,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전국에서 지금 해외에서 온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라는 신고가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요, 2,141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은 이 가운데 5인 신고를 제외하고 총 679건을 수거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포 내부는요, 대부분 텅 비어 있다고 하고요. 일부는 립밤이나 작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된 것처럼 대부분 발송지가 대만에서 된 대만발이었지만요. 일부는 말레이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송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고가 된 건 2,000건이 넘지만 추리고 5인 신고 등을 추려내다 보니까 600건이 넘어요. 하지만 이 600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차별적으로 지금 배송이 됐다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러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해외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 당시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다행히 소포 안에는 립밤 등이 들어있거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상황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에서도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노란 봉투가 발견돼 경찰 특공대 6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유해 물질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0일 낮 12시 41분경에는 가정집이죠. 충남 천안시 한 가정집에서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특공대, 과학수사대, 보건당국과 함께 직접 현장에 출동했는데 우편물을 수거한 결과 다행히도 역시 가스 등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무슨 유독물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전국의 괴소포, 노란 소포가 배송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거 올 데가 없는데 하고 하니까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 다 놀라니까 지금 전국이 지금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전해드렸던 뉴스파트가 전해드렸던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됐던 그 노란 소포는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진문 교수님.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차 검사 결과를 보면 화학, 생물학, 방사능 관련 물질의 검출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정밀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포를 뜯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직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었으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세 그러니까요.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요. 그분들이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다 퇴원한 상태고요. 현재 대테러 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요. 일단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소포면 이게 뭐 국제 우편이든 뭐든 간에 소포면 보내는 사람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짚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보낸 곳과 2차 보낸 곳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래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 일단 우리가 받아본 소포들은 되게 대만에서 온 걸로 돼 있는데요. 대만 당국이 이 소포가 경유했을 뿐 최초의 발송 장소는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또? 예, 중국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전 행정부 부원장은 형사국 1차 수사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네. 대만으로 화물우편으로 보내졌답니다. 배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 우체국을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고요. 주한 대만 대표부 역시 우리나라와 있는 대만 대표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로 보내져온 거지 대만을 경유했을 뿐이 대만에서 발송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외교부도 이와 역시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서 중국 외교부라든가 관련해서 해당 지방 정부를 접촉해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뭐 소포 왔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라든가 각종 바이러스들이 붙어놓을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리고 장애시설 같은 데 가면 어린이 시설에 이런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았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외교부도 각 나라를 좀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소포가 배달된 데서요. 일단 테러 의심점도 없고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왜냐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직원분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량 극소량이었기 때문에 잠깐 그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주소가 최초의 발송지든 아니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중간에 거쳐갔던 경유지든 간에 일단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적힌 주소가 3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곳이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네, 2020년이었죠.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발송돼서 한바탕 난리였는데요. 기억나요? 네, 이때는 코로나가 또 활개를 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때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이 공개한 소포의 사진에 적혀 있는 발송지 주소가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극물 의심 소포, 이 소포의 발송지 주소와 같다는 겁니다. 일단 거쳐온 곳은 청화 오피스라고 해서요, 중화 우정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대만의 우정사업국입니다. 근데 발송지 주소가 PO 박스하고 숫자가 쫙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캐나다의 씨앗 소포 발송지 주소와 아예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면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캐나다의 미스터리 씨앗 소포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이 당시에는 생태계를 교란하기 위한 바이오 테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캐나다 식품검사국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자를 심지 말라, 침입식물의 종자이거나 식물 해충을 옮길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이 씨앗들 나팔꽃, 양배추, 장미 등의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미 농무부는 이 씨앗 소포가 브러싱 스캠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러싱 스캠이 뭐예요? 브러싱 스캠이? 이 브러싱 스캠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아무에게나 상품을 배송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통상 소비자들은 리뷰나 구매량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브러싱 스캠인지 뭔지 어려운 용어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 이게 안전하다는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는 불안감을 멈출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우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유사 유형의 이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세상에 일단 주말 사이 저렇게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방호복 입고. 네, 맞습니다. 어머, 이렇게 세상에.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유사한 국제 우편물을 통관 보류 혹은 즉각 반송 조치하는 등 통관 강화에 즉각 나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 현재 경찰들은요, 당국은 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정밀 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뭔가 소포가 왔는데 영어라서 어려워. 뭐 타이페이인지 뭐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영어가 적혀져 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 열어보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정부도요. 지금까지 신고된 거 다 정밀 조사해봤더니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저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번에도 괜찮을 거 절대 물론 그런 마음 갖지 않겠지만 정말 그런 안이한 내책 안이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즉시 현장 출동해서 면밀하게 또 감식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 불안이 덜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분들도 지금 최정화 기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고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거짓 신고 같은 건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공권력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